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퀴리빌리엄 컨디션에서 굉장히 홀의 농도와 전자의 농도, 그러니까 전자의 농도 N0와 홀의 농도 P0가 원래는 뭐 density of state 곱하기 뭐 페르미 디락 펑션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적분을 해줘서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나타났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컨덕션 밴드의 effective density of state라는 상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nc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f 나누기 kt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홀의 농도 같은 경우는 여기 밸런스 밴드에서 effective density of state 상수 곱하기 2 마이너스 2f 가로하고 EF-EV 나누기 KT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에 각각 실리콘과 절마늄, 갈륨 알사나이드의 NC, MV를 이렇게 쫙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면 NC가 MV보다 크죠. 실리콘의 경우. 그거는 에펙티브 맥스가 일렉트론이 홀보다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뭐 절마늄이나 갈륨 알사나이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일렉트론이 홀보다 큰 값을 가지죠. 이렇게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N0를 구할 때 2 곱하기 그러니까 절대온도 300K일 때 2.8 곱하기 10의 19승 per cubic cm에서 exponential 마이너스 20분의 20 마이너스 2f 나누기 kt로 점점 변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물질이 정해지면 20 마이너스 2f는 고정이 되나요? 고정이 되지 않죠. 아까 EF가 뭐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었죠? 도핑 농도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핑 농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 EF가 점점 커지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EC-EF 값이 작아지죠. 작아지면 전체적으로 이 N0 값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EF 값이 점점 내려온다. 그러니까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로 내려온다. 그러면 EC-EF가 커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 NC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농도를 가지게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페르미 레벨에 의해서 이 농도가 결정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대온도 T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요 T에 대한 영향도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퀴빌리엄 컨디션에서 non-degenerate approximation을 한 다음에 수식을 굉장히 간략화 시켰죠. 이 간략화 시킨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on-degenerate 조건일 때는 굉장히 우리가 간단하게 홀의 농도와 전자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non-degenerate 가정하기 전에 각각 전자와 홀의 농도를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었죠. 먼저 전자의 농도죠. N0는 EC, 컨덕션 밴드부터 무한대까지 density of state 곱하기 페르미 디락 펑션 DE 해서 적분을 해줘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가 보니까 수식이 굉장히 복잡했었죠. 복잡해가지고 단순에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고, 그 다음에 P0 같은 경우도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EV까지고 DV density of state 곱하기 1 마이너스 FE 홀이 분포할 페르미 디락 펑션이라고 보면 되고 DE 해서 적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복잡한 수식이었는데 우리가 오른쪽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수를 두고. 자, NC는 컨덕션 밴드에서의 에펙티브 density of state였고, MV는 밸런스 밴드에서 에펙티브 density of state였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페르미 디락 펑션이고 FEC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density of state가 우리가 컨덕션 밴드부터 이 density of state가 루트 E-EC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갔었죠. 그리고 밸런스 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각각 컨덕션 밴드 그리고 밸런스 밴드에서는 이 density of state가 0이 되죠. 대입을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쭉 분포를 하고 요거 곱하기 페르미 디락 펑션을 곱해줘서 우리가 홀이랑 일렉트론 농도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density of state는 이렇게 쭉쭉 올라갔지만 실제로 분포는 요렇게 각각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엣지 근처에서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프로시메이션을 했었고, 그 결과 간단하게 이 NCE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NCE는 컨덕션 밴드에서의 density of state, effective density of state, 그리고 요거는 밸런스 밴드에서의 effective density of state죠. 요 경우는 0이 아니죠. 이 값이 EC가 될 때는 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델타 펑션이기 때문에 델타 펑션은 다들 의미를 아실 것 같은데 델타 펑션은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펑션 E-EC에서 E가 EC가 되면 이렇게 델타 펑션이 축 올라가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가정이랑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즉 E가 EC 외의 값을 가질 때는 값이 0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NC가 0이 된다는 의미. 이 말은 각각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근처에서 홀과 전자가 대부분 다 분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CE 곱하기 FEC 그리고 MVE 곱하기 1-FEV를 하면 각각 N0와 P0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굳이 적분을 전체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전자와 대부분의 전공, 즉 일렉트론과 홀이 각각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근처에 다 위치하게 된다는 근사를 한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실제로는 이 density of state에 따르면 컨덕션 밴드의 위치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density of state가 빵이니까. 그리고 밸런스 밴드에서도 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근사화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수 있게 되고 계산을 하기 쉬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effective density of state라는 용어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딱 그 위치에는 전자와 홀이 없지만 우리가 간단한 게 effective density of state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전자와 전공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근사식을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식 같은 경우는 외우기도 쉽고 계산하기도 쉽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사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좀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빼먹었는데 제가 클릭하다 보니까 아까 EF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왔었죠. 그 의미가 그렇게 간략화된 식에서 각각 전자와 홀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은 페르미 레벨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미 레벨은 각각 도핑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수식적으로 요약이 된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핑 농도가 변함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 수식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density of state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컨덕션 밴드 위쪽으로 이렇게 쭉 증가를 했지만 페르미 디락 펑션 같은 경우는 거의 컨덕션 밴드 영역에서 0으로 점점점 다가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농도가 그 컨덕션 밴드 근처에만 이렇게 위치를 했었죠. 그래서 그 density of state만 가지고는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 페르미 디락 펑션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아까와 같은 근사를 통해서 그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구했던 식을 이용해서 각각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서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 그리고 페르미 레벨 즉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전자의 농도 그리고 홀의 농도는 캐리어의 콘센트레이션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농도가 똑같다는 게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페르미 레벨을 EI,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로는 이퀄리브리엄 컨디션을 의미하는 거고 I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인트린직이라는 의미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ni0와 pi0는 각각 nc, e 마이너스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가로하고 ec 마이너스 ei 나누기 kt 그리고 여기도 mv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가로하고 ei 마이너스 ev 나누기 kt가 되죠. 여기서 각각 ef를 ei로 바꿔줬죠.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ni0, pi0는 ni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정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각각 nc와 mv를 구할 수 있죠. 요거를 나눠주면 이렇게 각각 바뀌죠. 요거는 아시죠? 나눠주면 분의 1이 되면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승이 되는 거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nc와 mv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뒤에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매스 액션 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매스 액션 로우라는 거는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를 곱했을 때 이 값은 항상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의 제곱이랑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논 디제너레이트 세마이컨덕터일 때 인트린직이든 익스트린직이든 다 해당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 ni0, pi0를 곱하면 ncmv 곱하기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가로하고 ec 마이너스 ev 나누기 kt가 되죠. 자, ec 마이너스 ev가 뭔가요? 밴드갭이죠. 그래서 EG로 바뀌는 거고 요게 결국은 ni 제곱과 같아지게 된다. 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루트를 씌우면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을 구할 수 있죠. 루트 NC MV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G 나누기 EKT입니다. 여기서 2가 나타난 이유는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2분의 1이 곱해져서 나타난 거고, NCMV는 상수죠. 상수인데 관련되는 게 에펙티브 매스죠. 에펙티브 매스, 그리고 아마 또 온도 텀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요거는 뒤에도 또 설명하겠지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은 크게 밴드갭 그리고 절대온도 T에 의존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온도 T.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와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는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놓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넘겨주고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C 더하기 2 숫자 2죠. 숫자 2에 2I 마이너스 2V는 KT ln NC분의 MV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결국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은 2분의 1 EC 더하기 EV 더하기 2분의 KT ln NC MV가 됩니다. 여기서 2분의 1 EC 더하기 EV는 뭘까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정중앙을 의미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미드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리고 각각 NC, MV를 수치를 대입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여기 정 가운데에 추가적으로 요 수치가 더 붙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릴 때 완전 정중앙은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ln 전자의 에펙티브 매스 그리고 전공의 에펙티브 매스 이 값은 ln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갭, 에너지 미드갭,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중간에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의 중앙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이렇게 에펙티브 매스 차이에 의해서 정중앙에 위치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텀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온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계산을 했었죠.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NI는 루트 NC MV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G 나누기 EKT였고, 요 NC MV를 각각 대입해서 쭉 풀어주면 요 앞에 텀은 상수죠. 상수인데 여기 T가 들어가 있고, T는 상수가 아니네요. T가 들어가 있고 각각 에펙티브 맥스의 4분의 3승 영향을 주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G 나누기 EKT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결국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은 에너지 밴드갭과 온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온도 텀이 여기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 익스포넨셜에 들어간 텀이 변화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앞의 변화들은 무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텀이 핵심적으로 이 NI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왼쪽이 실제 온도에 따른 각 물질의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온도가 낮은 거고 이쪽으로 할수록 온도가 커지는 거죠. 위쪽에 나타나 있네요. 250에서 500K.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온도에 300K일 때를 쫙 보면 자, NI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어떻게 되나요?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가장 작고 그 다음 실리콘, 그 다음 전류압륨이 순서대로 큰 값을 가지죠. 이렇게 큰 값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자, 에너지 밴드 갭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실리콘은 에너지 밴드 갭이 1.12죠. 절마늄은 그거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분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밴드 갭이죠. 그러니까 이 밴드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NI 값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밴드 갭을 알면 같은 온도에서 어떤 게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이 큰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 같은 온도에서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을 알면 어떤 게 밴드 갭이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밑에 거는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죠. 결국 온도 영향을 주는 게 요 앞에 T는 2분의 3승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는 에펙티브 매스, 일렉트론 에펙티브 매스랑 홀의 에펙티브 매스도 온도에 영향을 약간 받습니다. 근데 받는 정도가 굉장히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그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는 얘기가 여기 익스포넨셜 텀에 들어간 온도 영향보다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We can neglect variations due to T 2분의 3승 요 텀에 들어가는 온도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왜냐? 요 익스포넨셜 텀에 들어가는 온도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을 알면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을 유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서 똑같이 매스 액션 로우가 적용이 된다 했죠. NP는 NI 제곱. 그래서 N0는 NC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나누기 KT가 되는 거고, P0는 MV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F 나누기 빼기 EV 나누기 KT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좀 뭐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 확인해봐도 되는데, 요 뒤에 텀 보지 말고 요 각각 NC, MV, EF가 들어가 있는 식을 N0, P0를 곱해주면 결론적으로 아까 구했던 아까 앞에서 NI 구했었죠. NI의 제곱이랑 똑같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EC-EF EC-EF 그리고 EF-EV가 이렇게 더해지면서 EF가 사라지고 결국 EC-EF가 남아있게 되고 이게 밴드갭이 되고 결국 아까 식이랑 똑같아져서 요 매스 액션 로가 여전히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되는 학생은 요걸 한번 풀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N0와 P0에서 NC랑 MV 아까 앞에서 구했었죠. 이 구한값이 각각 NI 익스포넨셜 EC-EI 나누기 KT, 그 다음에 MV는 NI 익스포넨셜 EI-EV 나누기 KT. 이걸 대입해주면 각각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각각 페르미 레벨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자, 페르미 레벨을 구하면 N0는 ni exponential EF-EI 나누기 KT죠. 여기서 ni를 여기로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이렇게 소식이 바뀌는 거고 여기에다 ln을 붙여주면 EF는 EI 더하기 KT ln ni 분의 N0가 되는 거죠. 그리고 P0는 똑같이 쭉 계산하면 EI-KT ln ni 분의 P0가 되는 겁니다. 결국 페르미 레벨이 각각 뭐에 영향을 도미넌트하게 받나요? 전자의 농도와 홀 농도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가운데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요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로 알면 페르미 레벨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N타입 세마이컨덕터일 때는 요걸 이용하면 되고 P타입 세마이컨덕터인 경우에는 요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아래쪽 그림에 각각 N타입 세마이컨덕터, 그다음 P타입 세마이컨덕터 실리콘인 경우에 여기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변할 때 이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온도에 대한 것도 약간 나타나 있죠. 300K일 때, 400K일 때. 자, 결론적으로 알아보면 자, 각각 홀의 농도와 여기 전자죠. 죄송합니다. 이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이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되나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근처로 이렇게 쭉 다가가죠. 요게 전자의 경우, N타입의 경우고 요게 P타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에너지 밴드를 그리고 나서 설명을 했었죠. 농도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N타입인 경우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컨덕션 밴드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P타입의 경우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밸런스 밴드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간다고. 그래서 요 결과를 통해서 그게 맞다는 거를 결론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앞에서는 결과만 설명을 했었던 거고 요거는 이제 직접 풀어봐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지 알아본 겁니다. 대신에 자, 여기에 non degenerate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와 EC와 EF가 3KT보다 작아지게 되면 디제너레이트 된다고 했었죠. 밴드가 돼서 컨덕션 밴드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페르미 디락 펑션이 볼츠만 어프로시메이션이랑 근사가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템퍼러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300K랑 400K가 있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온도 영향이 있다. 자, 그러면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이 온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를 든 게 N타입 세마이컨덕터 실리콘을 예를 들었고 도너의 도핑 콘센트레이션은 10의 15승 per cubic cm입니다. 이 경우에 각각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이 온도가 낮은 경우가 되겠고 이쪽으로 할수록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절대온도 0K일 때를 볼까요? 절대온도 0K일 때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도너와 억셉터. 여기 이제 도너의 경우가 되겠죠. 도너의 경우에 도핑을 했을 때 절대온도 T가 0K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나요? 다섯 번째 전자가 도너 아톰에 바운드 돼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붙어 있다고 했죠. 결합이 끊어지지 않고 붙어 있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로 못 올라간다고 했었습니다.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0K일 때는 여기 적혀 있죠. 일렉트론이 도너 아톰에 붙어 있다. 그래서 요 N0 값이 엄청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점점 온도를 올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온도를 올려주면 이 도너 아톰에서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일어나죠.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여기 도너 레벨에 있던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 밴드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이 아이오나이제이션 영역에서는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전자들이 더 많아지니까 도핑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더 많은 에너지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익스트린직 영역, 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온도에 따라서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수 있지만 이 개수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 도핑 농도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온도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인트린직과 농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 말은 이미 도너 레벨에 있던 일렉트론들이 다 올라간 상태인데 그것보다 밸런스 밴드 아래쪽에 있는 전자들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트린직처럼 이렇게 분포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면 열에 의해서 일렉트론과 홀이 제너레이션이 되는 양이 훨씬 많아져서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처럼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 중간 영역에서는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전자의 농도가 도너의 농도와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이 온도 영역에서는 도핑 콘센트레이션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자의 농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오나이제이션 영역에서는 도핑 농도보다 이 전자의 농도가 작죠. 왜냐하면 100% 풀리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은 세마이컨덕터는 어떤 세마이컨덕터일까요? 자, 이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가 넓은, 잠시만요.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 영역 부분이 넓은 게 좋은 세마이컨덕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오나이제이션 영역을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쉘로우 레벨이랑 딥 레벨을 얘기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도너 레벨의 에너지가 컨덕션 밴드가 굉장히 가까울수록 이 아이오나이제이션 영역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쉘로우 레벨의 도펀트들을 이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거는 극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인트린직 되는 영역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서멀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결국 열 에너지가 이 밴드갭보다 클 때 이런 일렉트론 홀 페어 생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 에너지 밴드가 더 큰 물질을 사용을 하면 이러한 인트린직 되는 영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온도가 높아졌을 때 특성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마늄이랑 실리콘을 생각했을 때 온도에 더 안정적인 게 어떤 물질일까요? 실리콘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밴드갭이 절마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온도에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절마늄이었는데 특성도 좋습니다. 알고 보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다 특성이 좋은데 못 쓴 이유가 온도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이 너무 나빠지는 특성이 있어서 실제 사용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이유들도 설명을 했었죠. 제가 뭐 실리콘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물질이 있고 뭐 기존 성숙도가 성숙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요것만 보고 얘기를 했을 때 도핑 콘센트레이션의 온도 디펜던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실리콘이 더 잘 쓰인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